네, 반갑습니다. 자, 관리회계 중에서 원가 추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가 추정을 이제 처음 배우니까 원가 추정이란 무엇인가, 원가 추정의 개념, 그리고 원가 추정에는 추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가 추정을 하는가 하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 추정이 뭔가? 자, 원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기업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겠죠. 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래의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결정은 지금 하는데 그 효과는 미래에 미치는 겁니다. 그죠? 의사결정은 지금 현재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은 무엇을 위한 거냐?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의사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하고 이제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는 것은 미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당연히 미래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의사결정의 결과 수익을 얻어도 미래의 수익이고 그리고 원가가 발생해도 미래의 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과거의 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원가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원가 정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바탕으로 나온다? 과거의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원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 그게 바로 원가 추정이다 이겁니다. 원가 추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과거의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원가 정보를 추정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 사이 과거 원가, 미래의 원가 이걸 연결해 주는 그 수단이 바로 뭐다? 원가 함수라는 겁니다. 원가 함수. 원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원가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원가 함수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자, 원가 함수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원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함수입니다. 함수. 자, 원가는 이제 Y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조업도 이제 Q라고 표시를 했는데 뭐 Q로 할 수도 있고요. X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원가와 조업도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한 것. 뭐와 뭐의 관계? 원가와 조업도, 조업도와 원가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한 겁니다. 조업도와 원가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 그러면 옛날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이제 언제 시점에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치면 그 중고등학교 때 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때 배울 때 함수를 생각하면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 함수 어쨌든 그 함수로 표시한 것이 바로 원가 함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원가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1차 함수. 자, 보통 이제 직선이죠. 직선. 선형 함수. 1차 함수로 보통은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원가 함수는.
1차 함수로 한다. 1차 함수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y 이꼴 자 500만 더하기 2000q.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y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원가라고 했죠. 이 y가 바로 원가다 이거예요. 자 q가 뭐였다? 조업도였다. 조업도. 조업도라고 하는 거. 자 조업도는 공장의 작업, 공장의 조업이 이루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업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업도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산량 또는 뭐 직접 노무 시간, 또는 기계 가동 시간, 직접 노무 시간, 기계 가동 시간이 자꾸 늘어날수록 작업이 자꾸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업도를 표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업도다. 자, 그게 바로 Q다 이겁니다. 조업도와 원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1차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통은 자, 이렇게 표시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하면 이거는 뭘 표시하고 있나? 바로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던 혼합 원가, 준변동 원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앞에 있는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2000Q라고 하는 것은 원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변동 원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같이 혼합되어서 발생하고 있죠. 혼합 원가의 형태다 이겁니다. 혼합 원가의 형태다. 자, 원가 함수. 자, 그러면은 과거의 실제 자료로 과거의 실제 원가를 가지고 원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예를 들면 자, 주식회사 경기전자가 2000X1년 3월 1일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자, 3월 달에 부품을 1000개를 생산을 했어요. 그 중에 800개를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3월 달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변동 제조 원가라고 하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변동 제조 원가라고 하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변동 원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중에 변동 원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동 제조 원가 묶어서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제조 원가 중에 고정 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은 원가회계 시간에 이미 수업을 했던 내용이니까 자,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경기전자의 3월의 원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먼저 자, 2000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2,000원의 원가가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한 개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단위당 원가가 2,000원이다. 이게 단위당 변동 원가죠. 단위당 원가 2,000원이다. 자, 거기에 자, 곱하기 Q를 하면 그게 이제 원가가 되는 건데, 변동 원가인데, 변동 제조 원가인데, 자, 예를 들면 자,
1000개, 자, V 이꼴 2000Q 이러면 이거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로 함수가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하면 Q에다가 1000개를 대입하면 원가는 얼마가 된다는 거다? 원가는 200만 원이다. 이거. 변동 원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000개를 생산해서 20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가 된 것은 몇 개? 판매가 된 것은 800개가 판매됐죠. 그러니까 800개 판매됐으니까 800개 판매되면 이 800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000 곱하기 800개 해서 자, 매출 원가는 16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0만 원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된 거죠. 생산 과정에서 20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고 판매된 것은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200만 원 중에 16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변동 제조 원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고정 원가가 얼마 있었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은 고정 원가이기 때문에 생산량 몇 개를 생산하든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정적으로 얼마가 발생한다? 500만 원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1000개를 생산해도 500만 원, 800개를 생산해도 500만 원, 500개를 생산해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어요. 원가가. 자, 그러면 1000개 생산했을 때 그러면은 원가가 500만 원인데 총액이죠. 총액이 500만 원인데 1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한 개당 원가가 얼마일까? 500만 원 나누기 1000개 이렇게 되겠죠. 500만 원 나누기 1000개. 그러면 한 개당 원가는 얼마? 한 개당 원가는 5,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게 바로 이 원점과 자, 여기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 직선, 이 보라색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뭘 의미한다? 이 고정 원가의 한 개당 원가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한 개당 원가 5,000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당 원가가 지금 5,000원이 됐어요. 자, 거기다가 Q를 곱하면 이제 매출 원가가 된다. 무슨 말이냐? 자, 1000개 생산했지만 판매가 된 것은 몇 개예요? 800개죠. 그럼 800개 판매됐다. 그럼 이 800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한 개당 원가가 5,000원짜리인데 800개가 판매됐다.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다? 매출 원가는 400만 원이다 이겁니다. 400만 원이다. 자, 이게 이제 고정 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정 원가를.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0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하고 500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하고 원가는 500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도 발생하고 2000 곱하기 Q라는 변동 원가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죠. 그죠?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 400만 원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자, 변동 원가는 2000Q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색 이 직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정 원가는 그다음에 1000개일 때 1000개를 생산하게 되면 변동 원가는 200만 원이죠. 1000개 생산하면 변동 원가는 200만 원이고. 그죠? 그다음에 고정 원가가 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0개를 생산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변동 원가 200만 원이 있고 거기다가 500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까지 더해지니까 500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까지 더해지고 200만 원이라는 변동 원가 발생하고 결국은 총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700만 원 되겠죠. 700만 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 변동 원가하고 고정 원가를 합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0인데 500만 원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발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 점에서 500만 원 또 더해야 되죠. 여기서도 500만 원 더해야 되죠. 여기서도 500만 원 또 더해야 되죠. 500만 원을 무조건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자 500만 원을 무조건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500만 원만큼 원가가 다 더해진다 이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직선이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y 이꼴 500만 원 더하기 2000q가 되겠다 이겁니다. q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10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 1000개를 생산하면 여기에 대입하면 결국 변동 원가 200만 원과 고정 원가 500만 원이 합쳐져서 700만 원의 제조 원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거에 그 3월 달에 원가 자료를 가지고 원가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원가 함수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가 함수를 이용한 원가 추정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과거에 원가가 발생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원가 함수를 추정해요. 원가 함수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원가 함수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원가 함수를 만들고 뭐 1차 함수니까 y 이꼴 b 더하기 ax 뭐 또는 y 이꼴 a 더하기 bx 뭐 그렇게도 나오고 어쨌든 이런 1차 함수의 형태로 원가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나서 미래에 예상되는 조업도를 그 원가 함수에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원가 함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500만 원 더하기 2000 곱하기 Q 이렇게 원가 함수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원가 함수는 과거의 원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원가 함수에다가 만약에 미래의 조업도가 만약에 뭐 4월 달에 생산량이 2000개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면 이 4월 달에 예상되는 생산량 2000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4월 달에는 원가가 얼마만큼 발생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 함수를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미래의 조업도 예상되는 것을 대입을 한다. 그래서 미래의 원가를 추정한다 이겁니다. 자,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이 미래의 원가 추정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제품의 뭐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뭐 CVP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경영 계획, 여러 가지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에 미래의 원가 추정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 추정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은 자,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업도만 고려합니다. 자, 원가에는 조업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뭐 기술적인 거, 그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기술적인 거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또는 계절적인 거 등등 많은 것들이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원가 함수를 딱 보면 y가 원가였죠? y 이꼴 만약에 뭐 500만 원 더하기 2000 곱하기 q라고 생각해 보면 자, y는 원가였고 이 q가 뭐였습니까? 조업도였잖아요. 원가 함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조업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원가에 실제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계절적 요인, 환경적 요인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그런 뭐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원가 함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 추정을 할 때는 조업도만 가지고 원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너무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다 보면 안 그래도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요인을 고려해도 거기에서 나온 정보가 대체 어떤 정보인지, 뭐 적정한 정보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복잡해지고 추정의 과정이. 그래서 좀 더 추정의 과정을 단순화해서 의사결정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업도만 이제 고려해서 원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원가 추정을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뭐 AI를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업도 말고 다른 요인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단 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조업도만 고려해서 원가 추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자, 원가 행태가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임을 가정한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원가 함수는 1차 함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은 결국은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직선 함수잖아요. 직선 함수.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 원가 추정을 할 때는 원가 행태가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 자, 직선 함수, 1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선형임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원가를 결국은 변동 원가하고 고정 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학습 효과 또는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걸 또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직선 함수, 1차 함수, 직선 함수를 가지고 원가를 추정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는 결국 뭘 고려하지 않는다?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별도로 배우겠습니다. 학습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원가 추정을 하고 나서 자, 그것을 해석할 때에 유의할 사항은 자, 원가 추정치하고 실제 이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실제 원가 발생한 거하고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 추정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가 추정을 합니다. 이 기간에 원가가 100만 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면 실제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120만 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처음에 원가 추정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원가하고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원가 추정은 모든 원가 분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원가 추정을 할 때는 제조 원가와 판관비 등을 포함해서 총 원가를 가지고 원가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제조 원가만 가지고 원가 추정을 할 수도 있고, 판관비만 가지고 원가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 예를 들면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 또는 직접 노무 원가 또는 제조 간접 원가 또는 판관비 중에서도 판매 수수료, 임차료 등등 세부 원가 항목별로도 원가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전력비 등등 해서. 그러니까 원가 추정은 총원가, 제조원가, 판관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안에 세부 원가 항목별로도 또 원가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추정은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단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 원가 추정의 그 정확도는 그만큼 하락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원가 추정을 할 때는
모두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원가 추정의 방법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전부 다. 자, 일단 원가 추정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뭘 기본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까? 과거의 원가 정보를 기본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죠. 자,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원가 정보를 이용하는가? 이용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선형 원가 함수, 즉 1차 직선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하는가? 자, 그러면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하는가? 이 말은 학습 효과를 고려하는가는 말하고 같아요. 그 학습 효과를 고려하는가?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하는가? 자,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한다. 즉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학습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 삼포도법,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등등의 방법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보통 이제 배우는 방법은 이걸 중심으로 해, 고저점법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원가 추정을 하는 방법에는 과거의 원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원가 추정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그게 바로 산업공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공학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공학분석법 또는 산업공학적 방법. 자,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학적 분석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과거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차 함수, 즉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하는 걸 보통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선형 원가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학습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학습 효과가 고려가 되면 어떡합니까? 학습 효과가 고려가 되면 이제 더 이상 1차 직선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학습 효과가 있게 되면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학습 효과가 이제 고려가 되면 학습 효과를 만약에 반영을 한다 또는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나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1차 함수가 아니에요.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이 학습 곡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증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것은 고저점법 하고요. 그다음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강의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모두 다 다루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강의의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주로 우리는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뭐 삼포도법은 뭐다, 회귀분석법은 뭐다, 증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은 뭐다, 또는 공학분석법은 뭐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적으로 할 것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상 원가 추정에 대한 개념적인 거 그리고 원가 추정 방법에 어떤 게 있다. 자, 이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